자, 이번에 봅시다.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기념 점심 메뉴에 체크 짜파구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기생충을 CJ ENM이 배급했거든요. 투자 배급사죠. CJ ENM이 투자 배급해서 CJ ENM의 이미경 부회장님이 봉준호 아저씨하고 영어로 소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투자 배급을 맡았다. 자,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좋지 않겠냐. CJ ENM이 CJ 그룹 내에서 드디어 한 건을 해줬구나. 실적도 좋고 앞으로 쭉쭉 잘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저조하다. 전년 동기 대비 15%가 갔어요. 영업이익은 38%가 갔습니다. 허허, 특히 매출액이 감소됐는데,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니, 형, 미래는 컨텐츠라며. CJ ENM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텐츠 업체 아니에요? 아니, 대표적인 컨텐츠 업체인데 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있으니까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 업체는 맞는데, 문제는 CJ ENM이 대표적인 컨텐츠 업체면서 반대로 말하면은 대표적인 현재 약간 지나가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현재 방송계에 굉장히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OTT 시장이 커질수록 지금 TV, 케이블 채널, IPTV 쪽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 지분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타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CJ ENM이 분기별 실적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별다른 증가를 못하다가 이번에 큰 손실을 봤는데, 물론 이렇게 큰 손실을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유. 아실 텐데 가슴이 아픕니다. 단기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시즌이 조작됐다 이러면서 뭐 2명이 구속 기소되고 프로듀스 101이 뭐 구속되고 뭐가 구속되고 해서 전부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CJ ENM이 이 사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거에 배급했던 거기 때문에 주가 실적이 반토막 나고, 여기 대표이사가 나가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300억 규모의 기금을 펀드를 조성해서 K-팝의 글로벌 유치를 위해 제공을 하겠다. CJ ENM이 분기에 한 600억 벌거든요. 번 거에 반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한마디로 여기서 실적이 날아갑니다. 실적이 날아가면서 엄청나게 크게 세게 맞으면서 신문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곡소리. 야, 이거 너무했다. 야, 너무했잖아. 이거 무슨, 하여튼 뭐 제목이니까 뭐 곡소리가 나온다. 추정치가 크게 내려갔다. 게다가 향후에는 이런 아이돌 육성 사업 쪽에 크게 비중을 뒀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가 무너지면서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마케팅 역량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들이 하면 주가가 쭉 내려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전 이런 거 보여드릴 때 가장 좋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보여드리면은 킹작권님에 걸리기 때문에. 왜 보기만 해도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런 거 보다가 너무 최근 거 틀어드리면은 킹작권님에 걸리기 때문에. 전 처음에 저거 봤을 때 사실은 일본 그룹, 옛날에 일본 그룹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AKB인가? 이렇게 막 몇십 명 나오는 게, 이런 일본 그룹이 2014년, 15년에 뜰 때, 야, 해도 너무했다. 이게 뭐 40명짜리, 50명짜리 어떻게 그룹이 이게 누군지 알겠어?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딱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저 101이 이렇게 흥하는 걸 보면서 저같이 혹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전 처음에 일본 그룹 저런 게 유머 사이트 돌아다닐 때 웃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무슨 그룹이 50명이고 100명이면은 어떻게 얼굴을 알아보겠어. 뭐 하고 뭐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가 막 이렇게 3층으로 돼 있는 거야. 3층 4층으로 돼 있어서 저기 전부 다 앉아 있는 게 팬들이 아니고 아이돌들이 한 100명 앉아 있어갖고 일어서면서 춤추는 거 보고 잠깐 비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멍청했던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저걸 대박이 났었는데, 하필은 저게 조작이라는 논란에 들어가면서 CJ가 굉장히 크게 부진하게 되고, 게다가 지금 저거만 부진했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CJ 헬로우가 부진하는데, CJ 헬로우가 뭐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케이블 업체예요. 우리가 그냥 IPTV나 뭐 케이블 쪽 얘기하는 그쪽 업체인데, 여기도 역시 실적이 부진하죠. 우리가 TV를 잘 안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면서 CJ ENM 실적 전체가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CJ EN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컨텐츠 제작, 컨텐츠를 제공하는, 앞서 나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전통 미디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컨텐츠 제작으로 앞서 나가는데 지분이 큰 거는 맞는데, 반대로 돌아보면은 글로벌 OTT의 반대에 있는 전통 미디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려가면은 주요 산업인 방송 채널 이런 데서 헤게모니가 내려가면서 광고 단가가 내려가고 점유율이 내려가고 사람들의 시청률이 내려가니까 TV 광고와 수신료 매출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니까 다른 쪽에서 컨텐츠 쪽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쪽 전체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내려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현재 CJ E&M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역사를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TV들이 태동을 하죠. 61년에 KBS, MBC, 90년에 SBS, EBS가 쭉 나오면서 공중파, 지상파 시대가 열린 다음에 95년도에 드디어 케이블 방송에 나옵니다. 케이블 방송에 나오고 조금 있다가 무궁화 위성을 퓨웅 쏘면서 이거 그냥 재미로 쏜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성 하나 보여주려고 그 비싼 걸 쏘느냐. 우리나라 뭐 기술이 아니라 남의 로켓을 쏘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쏜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쏜 거죠. 이거. 이 접시 이거 달려고 쏘는 건데 그거 그냥 홍보용으로 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면 위성통신이죠. 위성통신. 그래서 저걸 발사한 다음에 아파트 집집마다 저 접시 부칩에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 접시가 얼마나 부러웠는데 저희 집은 없었어요. 이 접시가. 옆집에 가서 접시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성통신으로 채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스카이라이프의 탄생이죠. 스카이라이프 2001년에 스카이라이프 나오면서 본격적인 위성방송의 시대가 열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 접시가 부러우던 시절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IPTV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아니, 케이블 TV, 이거 위성 TV, IPTV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가 이제 블로그 하나 갖고 왔는데 저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슷하죠. 우리는 사실은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데 제가 테리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한마디로 IPTV는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입니다. IPTV는 인터넷 TV, 케이블 TV는 유선으로 되는 유선 방송이고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원하는 방송 채널을 누르면은 나오는 게 컴퓨터 같잖아요. 스트리밍으로 전송해주는 방식.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플랫폼이 사실은 TV에 나온 거예요. 그게 IPTV예요. 똑같다고 생각.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이렇게 인터넷망이 든든하게 필요하니까 보통 통신사들이 많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2019년 기준으로 케이블, SOPP라 그러는데 보통 케이블 방송을 이제 송신하는 분들 그쪽이 한 41%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CJ 헬로가 그중에 이제 맨 위에 있고 티브로드, 지금 SK가 합병한 티브로드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쭉 있고 위성 TV가 아직도 한 10% 정도 있고 IPTV 컴퓨터 통신을 통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하는 IPTV가 한 48% 정도 됩니다. 드디어 50%가 됐죠. 여기를 통신사들이 갖고 있죠. KT, SK 브로드밴드, LG U+ 갖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이거를 가져가고요. 아시겠지만 LG 플러스가 요거를 가져가면서 이 전체를 가져가려는 게 통신사들의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으시죠? 셋톱박스. 셋톱박스 위에 올려서 케이블과 IPTV를 다 요런 걸로 비슷한 걸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필요 없는 방송이 있어요. 셋톱박스가 필요 없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죠. OTT. 톱이잖아요.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오버 더 톱한 방송이 OTT죠. 드립이 아닙니다. 드립이 아니라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런 케이블 방송이나 유선 방송이나 IPTV 방송도 이런 거를 TV에 연결해서 보는 건데 오버 더 톱은 이 셋톱이 없어도 나오죠. 그래서 OTT예요. OT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있던 이것들이 지금 OTT하고 경쟁을 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위성이 되고 그 다음에 IPTV로 스트리밍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위에 있는 SO, 위성, IPTV가 다 경쟁을 하면서 발전이 되는데 그 다음 발전을 한 게 이게 아예 없어도 되는 OTT라는 게 또다시 등장하면서 요 무대기가 전부 다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요런 변화가 왔는데 저 케이블 시대에 일단 CJ E&M 발전 과정을 잠깐 보면은 저 케이블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미디어예요. 온미디어가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아세요. 슈퍼액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옴게임넷, 가끔 보던 바둑TV, 우리 애기들이 보던 투니버스, OCN 이런 데들, 캐치온 이런 데들을 갖고 있는 게 온미디어였어요. 이게 어디 거였냐? 처음엔 동양에서 시작했고 오리온이죠. 오리온 시네마 네트워크죠. 원래 오리온이에요. 동양에 있다가 오리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OCN이 오리온 시네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온미디어가 팍팍팍팍 커지면서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뭘 또 잡냐? 저 채널을 갖고 드디어 뭔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요. 쇼박스와 메가박스와 캐치온과 OCN을 가지면서 배급사, 영화관, 케이블 뭔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이쪽에 거의 최강자급으로 올랐습니다. 좋았지. 이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분이 저 시기 조금 전에 등장을 하시죠. CJ가 1994년에 아까 말했듯이 계열 분리에 등장하면서 그룹 방향을 미디어 쪽으로 잡으면서 처음에 인수했던 거는 잠깐 얘기를 돌리자면은 삼구 쇼핑이라는 데를 인수합니다. 이게 국내 최대 규모 유통 M&A였는데 왜냐면 삼구 쇼핑이 당시에 우리나라 1위에서 2위 하던 업체였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된 삼구 쇼핑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거를 갖고 가면서 요게 뭐가 됐냐면은 CJ 오쇼핑이 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홈쇼핑계 1위 2위 다투는 CJ 오쇼핑이 됐는데 저 CJ 오쇼핑만 인수했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 온미디어를 통째로 가져가요.
CJ가 저 온미디어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단숨에 아까 전에 갖고 있던 그 수직 계열에 했던 거를 거의 다 미디어 강자로 급부상하게 되고 순식간에 뭐 1위, 2위에 다치는 업체로 올라가죠. 자, 그렇게 돼서 CJ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CJ 오쇼핑을 기점으로 이렇게 아까 CJ ENM과 CJ CGV, CJ 헬로우를 갖게 되고 제일제당이 대한통운을 가져가면서 이런 전체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실 잠깐 곁다리인데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기억이 나시는 분 아시겠지만 04년에 플래너스라는 데를 인수합니다. 800억에. 이게 어디냐? 게임 업체거든요. 이게 CJ 게임스가 돼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CJ 게임스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CJ가 게임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뭐가 됐을까요? 그쵸, 킹마블이 됩니다. 넷마블이 돼요. 넷마블과 CJ 게임스가 이게 통합을 해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테센프에서 5억 불을 받으면서 둘을 합쳐서 나옵니다. 물적 분할해서 나오는 게 넷마블이 돼요. 그러면서 넷마블이 상장을 하면서 이게 뭐 시가총액이 14조로 올라가고 CJ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피눈물을 흘리냐? 저거 상장할 때 넷마블하고 하면서 자기 주식을 좀 띄어서 팔았거든요. 그때 파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지. 왜냐면 상장해서 14조가 됐는데 그때는 그걸 예상 못해서 싸게 파는 것 같아. 야,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상장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은 2조가 올렸지만 옛날엔 더 많이 들고 있었는데 거기선 2조를 손해봤어. 그걸 지금까지 그 지분을 다 들고 있었으면은 총 4조를 벌었는데 지분을 반은 팔았기 때문에 2조밖에 못 벌었다,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CJ의 넷마블 지분이 20%입니다. 사실은 CJ 거의 뭐 계열사급으로 들고 있어요, 넷마블이. 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그게 그 넷마블이 주가가 여기다가 일로 왔거든요. 여기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뭐 팔지 않았으면 뭐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자, 그리고 넷마블 게임스가 역시 물적 분할해서 자 상장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역시 CJ ENM이 드라마 사업본부가 분할해서 나옵니다.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전 처음에 당시 2017년도에 시장에 있었으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했을 때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신설 조그만 데인 줄 알아요. 조그만 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회사 이름을 임팩트 있게 져서 뭔가 주가 상승을 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이름을 드래곤으로 줘, 이거 농담하지 마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 아니었고 실제 이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멋있죠. CJ ENM의 드라마 사업본부. 대기업에 대기업.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스튜디오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외주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해냅니다. 뭐를 완성을 해내냐? CJ ENM이 아까 말했던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를 다 갖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물론 CJ ENM과 지분 구조가 있고, 그 아래 영화관, 여기서 배급 투자를 하고 만들고,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고 만들어서 영화관에 배급을 하고요. 배급을 하면 CJ 헬로우 케이블에서 영화에서 보여준 다음에 다시 케이블에서 보여주고요. 자기들 채널 있잖아요. 뭐 OCG에 뭐 슈퍼 액션 하는 옛날 채널들, 자기애들 아까 온미디어에 있었던 채널들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이거 수직 계열화라 그러죠. 우리나라 콘텐츠, 영화, 드라마의 계열화를 이뤄내요. 대표적으로. 대열화를 이뤄내면서 이쪽에 우리나라 뭐 최강자라고 부르죠. 뭐 거의 뭐 CJ ENM이 이쪽을 뭐 완전히 꽉 잡고 있다. 뭐 심지어 독과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꽉 잡고 있는 데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셋톱박스 안에 있었던 그 시절까지는 저 수직 계열화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만들고 극장에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IPTV에 뿌리는 저 전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쭉쭉쭉쭉 좋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오버 더 톱 OTT의 시대가 열려요.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라인이 점점점 경쟁력을 잃고 비용이 커지는 거야. 자,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CJ ENM의 아니면 CJ 전체 그룹의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에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전통 미디어 시장이 쇠퇴를 한다,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광고 단가 내려가고 TV 보는 사람들이 없고 컨텐츠 만드는 비용은 올라가고, 비용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벌던 광고 수익들이 마이너스로 줄어. 여기선 비용은 늘고 수익이 줄니까 점점점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고 돈 버는 게 줄어들어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 CJ가 선택한 제일 처음 큰 변화는 말씀드리기 전에 CJ ENM이 어떤 모습에 처했었냐? 영업이익률이 내려가죠. 컨텐츠 제작 비용은 늘어나는데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망 사용료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하니까 이익률이 내려가고, 레포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로에 서 있다. 아까 전에 말한 커머스, 오쇼핑 갖고 있는 커머스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나머지 실적이 전멸했어요. 커머스를 제외한 미디어, 영화, 음악, 전 컨텐츠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나마 영화, 음악 사업 매출이 성장을 했지만 컨텐츠 제작 투자 비용이 요즘에 비싸졌잖아요. 배우들 몸값도 비싸지고 글로벌로 통할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은 올라가는데, 아까처럼 미디어 부문 갖고 있던 CJ 헬로우를 밑에서 미디어 부문 매출이, 채널도 마찬가지고 역신장을 해버리니까 비용은 커지고 수익은 줄어들고 전통 미디어 성장 정체라는 OTT하고 싸움의 본격적인 파도가 몸에 와서 부딪힌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 제일 처음에 가져왔던 변화, 하나를 팝니다. 뭐를 팔았을까요? 얘를 팔아요.
케이블, 온미디어를 통해서 갖고 있던 케이블, CJ 헬로우라는 케이블 채널들을 포기해. ENM의 주판알이 어디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ENM이 결단을 내린 게 2019년 7월에 CJ 헬로우를 판다 안 판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SK에 팔려다가 안 되고 LG에 파는 게 성사가 되면서 매각이 성사되면서 일단 자금이 들어와요. 게다가 여기 나오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도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한테 지분 좀 넘기면서 돈을 받아갖고 1조 원에 오는 자금을 일단 들어옵니다. 저기를 날려요. 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을. 전통 미디어 쪽에 CJ 헬로우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CJ가 판단하기에는 뭐 전통 미디어 쪽에 있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쪽 시장이 OTT 시장에 비해서 성장성이 시장성이 낮아 보이니까 우리가 TV를 더 안 볼 것 같고 광고 단가도 별로 높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8천억에 매도를 합니다. LG 플러스가 가져가서 아까도 봤지만 IPTV에만 있던 LG 플러스가 위에 있는 케이블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되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팔기만 하고 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수익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없애는 건 좋은데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알파를 창출해야 돼. 돈을 벌 거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ENM을 가지고 있고 쇼핑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고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CJ 오쇼핑을 쳐다봅시다. 홈쇼핑이잖아요. CJ 홈쇼핑이 지금 GS 홈쇼핑하고 1, 2위를 다퉈요. 매출액도 지금 뭐 상당히 높고 1조가 넘고 상당히 지배적 사업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홈쇼핑이잖아요. 아까 전에 CJ 헬로우 케이블 쪽 팔았거든요. 근데 이건 대놓고 홈쇼핑이에요. 그런 데에서 물건을 파는 홈쇼핑이기 때문에 야 이게 CJ 헬로우가 성장성이 낮을 것 같아서 CJ 헬로우를 날렸다는 가정을 해보면 야 홈쇼핑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CJ 롯데현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홈쇼핑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이쪽도 다 알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야 된다. 이건 홈쇼핑 하는 분들 다 알아요.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바일로 가려고 이미 2017년 18년부터 모바일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뭐 한 40에서 50% 가까이는 모바일로 매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 성공을 그 정도까지 했는데 문제는 통상 홈쇼핑 주력 고객 연령대가 40대 50대예요. 모바일은 한 10대 20대가 많습니다. 많이 해도 뭐 30대고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르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령대도 바꿔야 되고 홈쇼핑이 내려갈 것 같은 것도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여기를 봅시다. 지금까지는 잘 나가고 있지만은 TV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앞으로 연령대도 그렇고 뭔가 성장률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모바일로 바꿔야 되는데 모바일로 바꾸자니 뭐 쿠팡도 모바일 뭐 다 있고 뭐 네이버도 한다 그래 카카오도 한다 그래 경쟁이 많으니까 여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커머스가 지금 그룹을 CJ 이쪽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쪽에 비중을 올리고 매출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CJ ENM을 홈쇼핑에다가 왜 붙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저 CJ ENM 같은 대표적인 컨텐츠 기업하고 CJ 오쇼핑 같은 홈쇼핑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디어 커머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 핸드폰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쿠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컨텐츠를 붙여왔고 커머스와 컨텐츠를 붙이는 뭐 비디오 커머스도 많이 하고 미디어 커머스를 많이 하면서 이쪽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컨텐츠의 역량으로 커머스 쪽으로 간다. 오쇼핑과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합병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발표됐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CJ 오쇼핑이 CJ ENM하고 쇼핑회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사 미디어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합병을 해요. 이 미디어 업계의 빅딜 2018년 초인데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걸 왜 합병하나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디어 커머스를 지향한다 그러는데 미디어 커머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제 CJ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컨텐츠 시장과 앞으로 커머스 시장이 합쳐질 거다. 요즘에 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미래가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봐라. 뭘 네이버 온라인 쇼핑 굉장히 이쪽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쇼핑으로 자기 검색을 쇼핑에 붙여서 쇼핑으로 승부를 보고 카카오도 요즘에 자기들 카카오 지금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쪽에 광고도 많이 된다 그러고 모바일 쇼핑 플랫폼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정말 커머스로 바꾸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카카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도 카카오도 저쪽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네하고 비교했을 때 커머스 쇼핑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네이버는 검색, 카카오는 메신저,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쿠팡은 이건가? 잘 모르겠다. 쿠팡은 하여튼 로켓 배송 죄송합니다. 돈이 아니죠. 뭐 이런 소리 하면 혼나잖아. 넌 돈이야. 로켓 배송 로켓 로켓으로 바꾸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로켓 배송으로 가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쇼핑이 이런 많은 경쟁자들과 이게 앞으로 다 뛰어들 때 커머스 시장이 어마무지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강점 무기는 컨텐츠라. 그래서 이걸 합쳐요. 이쪽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CJ ENM을 합병하면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게 컨텐츠 커머스 성공 신화라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CJ 오쇼핑의 커머스 라인이 과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에 뭐 이마트나 네이버 쇼핑, 뭐 카카오 쇼핑과 다이다이를 뜰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커머스 업체로 올라설 것인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컨텐츠 힘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텐츠 업체가 CJ ENM이니까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방향 자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는 거죠. 구조적인 성장, 그래서 미디어 업체 업종의 OTT 시장으로 과거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과거 전형적인 기존의 어떤 CJ 헬로 같은 건 버리고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가서 그쪽이 향후에 성장을 하는 거에 승패를 걸겠다. 그럼 그게 승패를 걸려면 결국에는 컨텐츠가 성공적이어야겠다. 컨텐츠가 성공적이면은 커머스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고, 재밌는 뉴스 또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요즘에 실적을 공시했는데 성과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 여기 나오지만은 분기적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 영업손실이 40억인데 표현을 함이래.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 이제 외주업체 컨텐츠 제작사인데 충격의 적자 전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닝 쇼크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흥행작이 조금 없었죠. 전년도에 흥행작이 뭐였냐? 역사적인 흥행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우리 선샤인하님이 샤인샤인하게 역사적인 흥행작이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되는 흥행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좋을 거다. 왜냐? 제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 하반기의 라인업이 이게 인상적이어서 갖고 온 건데, 3월에 유승호 형님 등장하신다 그러고요. 4월에 유지태 형님 나오십니다. 5월에는 이민호 형 나오시고요. 6월에는 김수현 아저씨 나오시고, 7월에는 우리 박보검 형, 8월에는 조승우 형. 야, 이렇게 완전히 스타로 밀었죠. 제가 드라마는 모르지만 유승호, 유지태, 이민호, 김수현, 박보검, 조승우.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정말 흥행에 어느 정도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스타 파워가 더 미쳤어요. 왜냐하면 저 컨텐츠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패라면은 자기들의 메인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했고 제작비도 올라가기도 했고, 이게 실패하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신인급이 아니라 웬만한 거의 뭐 슈퍼스타급 라인업으로 쫙쫙쫙쫙 미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슈퍼스타급의 컨텐츠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페이커 형님의 연봉이 아마 조금 더 오래 가실 수 있으면 50억이 아니라 이거 100억 가능할 거예요. 이 가치가 이거 와, 우리 보검이 형의 몸값 미쳐 올라가겠죠. 흥행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 정도면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습니다. 지금 5%라고 있는데 지분을 아마 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분을 넷플릭스에 주고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해주세요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넘겼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대한통운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겁니다. 과연 컨텐츠를 활용해 고객에게 큐레이션하는 이커머스 유통 방식의 미디어 커머스라는 건데,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오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CJ ENM과 오쇼핑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 그러면은 CJ까지 사실은 커머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쇼핑, 요 전자상거래 쪽에 달려들었는데, 저 시장은 정말, 왜냐면 돈이 워낙 잘 되는 시장이니까, 돈이 워낙 잘 되고 시장성이 워낙 크니까 CJ처럼 큰 그룹까지 저기에 뛰어들면서 정말 박 터지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의 최종 승자가 누굴지 모르겠는데 뭐 과점에서 쭉 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뛰어들면서 미디어 커머스에 이렇게 보면은 운명을 걸었고, 사실은 제가 지나갔지만은 2015년에 OTT가 저렇게 들어오니까 숟가락을 살짝 올린 거 있죠. 우리가 아는 다이아TV 2015년 5월인데 다이아TV 지금 1등이죠. MCN 뭐 유튜버 같은 사람들 관리하는 MCN 1등인 다이아TV를 살짝 올려서 숟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 있는데, 이 숟가락을 올려놓은 게 이번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미래를 보고 올려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숟가락이 이제 잘 통해서 CJ의 희망이자 꿈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글로벌, 지금 CJ 제1제당은 미국 냉동식품 업체를 사서 미국 시장, CJ 대한통운은 아까도 들어보셨지만 동남아 택배, 이쪽 글로벌 택배 시장, CJ CGV는 일단 빚 갚아야 되고요. 빚 좀 갚고 시작하는 거고, 이쪽은 이거 옛날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쪽을 날리고, 이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고, CGV 형들은 빚 좀 갚고, 빚을 갚으면은 그래 뭐 우리나라 1등, 뭐 베트남 1등, 터키 1등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갚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그룹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뭐 해서 뭐 CJ도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게 기원 드립니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